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 이제 곧 있어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러저러한 취재와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아무튼 이 아이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집회를 가질 때 참석한 적이 있다라고 헤럴드 경제 신문이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재명 지지자 그리고 이재명 피습 사건에도 큰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여다본 그런 정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지금 누구한테 코치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우발범죄 그러는데 그 당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 정황을 보면은 도저히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건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간접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습격했던 그 중학생 그 아이 15살 중2 이재명 사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 얼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직 병원에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사람들 만나는 걸 꺼리고 있다고 그래요.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 15살. 어떤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흉악범 이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얼굴 이름 다 공개한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왜 이런 아이들을 끝까지 A군 성씨조차 안 밝혀요. A군 그러는지 참 영어 알파벳 A자가 한국 땅에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글쎄요. 아무튼 지금 이 아이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 이 아이 그러니까 우발적이라고 말해야지 계획범죄라고 경찰이 수사할 가능성이 있어. 뭐 이런 생각까지도 미리 다 해놓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 그 다음에 이 아이 주변 인사들 진술, 이 A군의 계획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설명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함께 좀 잘 보겠습니다.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차량에 내린 배현진. 이게 미용실 가는 겁니다. 그것을 차에서 내리자마자 10초 만에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10초 만에 우발적인 그런 충동이 생겼다? 배현진이라는 걸 알아보고?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시간인 겁니다. 서너 발자국인 겁니다. 10여 초. 근데 그게 우발적인 범죄를 그때 저질렀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보면은 이 아이가 배 의원이 오기 전에 그 현장에서 3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모방범죄라는 말도 있는가 하면은 이 아이가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것을 복수를 해준다? 보복을 해준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피습을 당했으니 국민의힘 누군가도 이렇게 보복을 좀 당해봐라. 뭐 이런 건가? 이제 이런 심리 상태가 있는지 여부도 경찰은 들여다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보호자 입회 하에 부모들이 거기 있습니다. A군을 상대로 행적과 범행 동기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연예인 땡땡땡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에 갔다가 그 건물에 온 배현진 의원을 우연히 만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우연히 우발적.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진술도 누구한테
코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바짝 생깁니다. 이 경찰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이것도 다 거짓말이다. 본인이 한 말과 모순되는 그런 정황이 너무나 많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배현진 의원이 차량에서 내려서 겨우 3m, 4m 정도를 이동했을 뿐인데 이 아이가 다가와서 두 차례나 배 의원님을 맞는지 배 의원이죠? 라고 두 번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배현진 의원이죠? 라고. 그리고 바로 뒤에서 공격을 한 겁니다. 이 아이가 사용한 그 돌멩이로 알려져 있던 그 범행 도구는 손바닥 크기의 벽돌 조각이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 정황 증거가 이런 건데요. 연예인 사인을 받으러 가면요, 대개 그렇습니다. 종이 준비해야 되죠? 아니, 노트를 준비하죠? 종이를 달랑달랑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이 있는 노트, 줄이 없는 노트. 예전에는 스케치북이라고 불렀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굵은 글씨를 쓸 수 있게 돼 있는 필기도구. 이런 걸 당연히 들고 가죠. 사인 받으러 갈 땐 다 그렇게 갑니다. 그 몸에 카메라 들고 가고요. 연예인 만나러 가는 아이들은 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인도 받고 둘이 함께 셀카도 찍고 그래야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띄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 몸에서는 필기도구도 없었고 종이도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고 뭐만 있었다? 벽돌 조각 돌멩이만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주변 인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아이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가졌고 관련 보도를 많이 찾아봤다라는 걸로 봐서 이 아이가 모방 범죄를 하든지 또는 복수를 하겠다라고 칼을 갈았는지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나 저러나 아무튼 미성년자 그리고 지금 불안정한 정신 상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 경찰이 이 아이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하는데요. 아마 이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우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성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경찰이 아무튼 감안할 것은 감안을 해주되 이 아이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 정확하게 앞뒤 사실 관계 정황 이 아이가 찾아본 뭐 사이트 정치 카페 모임 이 아이가 찾아다녔다는 모임 이재명 지지자들의 모임 다녔는지 그런 집회에 다녔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만난 사람들 가족들 부모 학교에서의 교사 학원에서의 강사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뭐 이 아이가 자신이 우울증을 앓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본인이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우울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의사로부터 폐쇄병동에 입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폐쇄병동. 자, 이제 경찰은 일단 응급 입원 조치를 했습니다. 응급 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최대 3일까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아이가 말이죠. 경찰에 딱 체포되자마자 나는 15세 촉법소년 뭐 이런 말을 막 횡설수설했다고 그래요. 참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자꾸만 높아지고 있는 것이 촉법소년까지도 찾아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저질러도 교도소에 깜빵에 가지 않아. 이런 걸 찾아봤는지 이 아이 귀에다 대고 누군가 이런 말을 속살거렸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경찰이 잡히자마자 본인 입에서 촉법소년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또 단체 대화방에서
정치 행사에 참석했던 셀프 동영상을 올렸다고 해요. 우리 중학생 아이들 중에서요, 정치 집회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민주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도 이제 그런 것인지 여부를 경찰이 선입견 없이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하늘색 비니와 검은 마스크를 쓴 이 아이가 정치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하늘색 비니, 챙이 없는 빵모자 있죠? 옛날에는 빵모자라고 했던 그게 바로 요즘은 비니라고 부릅니다. 빵모자는 좋은 말이 있는데 왜 비니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 쓰고 검은색 마스크 쓰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이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경찰은 A군의 소셜 미디어 등을 강제 수사할 예정이다 했는데, 벌써 했어야죠. 이제 할 예정이다 그러면 그거 다 지워내고 조작하고 그럴 시간이 주어지면 안 되겠지요. 네. 저는 이 아이의 휴대폰 그리고 이 아이 그 집 방 안에 있는 컴퓨터가 있으면 그 컴퓨터 이미 경찰이 확보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의력 결핍 장애 ADHD 약을 복용했다고 하고, 또 뭐 친구들한테 수면제 거래할 생각이 있느냐 물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학교 아이의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하기도 했다.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을 평가해서 노트에 적은 다음에 이를 일부러 공개해서 학생들을 불쾌하게 만든 적도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또 다른 친구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친구를 때리고 쓰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리고 도망갔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인이 이 아이가 말썽이 지나쳤고 지하 보일러실과 배관실에 들어가서 자겠다고 해서 쫓아낸 적도 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이제 배 의원은 아무튼 이 아이 처벌해달라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고 그래요. 사건 당시 입었던 옷도 경찰에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 핏자국이 묻어있는 옷입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서 MRI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내 뇌에 큰 문제가 없다. 소개를 받았지만 가능한 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그 관련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소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이러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만든 어른들, 정치인들,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 도대체 이 아이가 배현진 의원을 노렸다면은 그 미용실 일정, 시간, 장소를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 어떻게 30분 먼저 도착해서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뒤통수를 공격을 했는지, 그 대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뭐 우울증을 알았다 안 알았다 이것도 물론 조사를 잘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 아이가, 그리고 왜 배현진 의원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는지, 100명이 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왜 배현진 의원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이것을 밝혀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선을 미리 알려준 놈이 누군지 이거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